안녕하세요. 대표자 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뉴스 들으니까 이런 뉴스는 보시죠. 그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자기 위 당연히 있는 사람,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분 있으세요? 저한테 3학년 살면서 오셨나요? 못 왔어요? 네, 그때 잠깐 뵙고 중학교 1학년 첫째인 사람 6학년이시고요. 손 내리시고요. 또 중학교 1학년 계시나요? 또 들어주시면 더 편한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1, 2, 3학년 중학교 있으신 거예요. 그래 저는 원래 소통을 잘해야지 이게 호흡이 잘 맞는데요. 입학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꽤 많이 했죠. 그리고 설명회 사진도 다 있고 중학교 2학년 계속 해드립니다. 작년 프로그램이에요. 올해는 10월 14일하고 4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과 오후 두 번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6학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면은 진로, 진학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가 뭐냐, 수학 공부가 뭐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막 바뀐 얘기를 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상품도 준비되어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했지만 빨리만 한 사람이 빨리 소진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은 설명회를 서울에서 한 번이나 들어갔다. 그리고 춘천에서 한 번이나 들어갔다. 좀 괜찮대요. 그래 알아야지만 분위기를 알아야지. 2학년인데요? 아니 어떤 설명도 괜찮습니다. 고등학생. 아까 내가 중학교 1, 2, 3학년 몰랐더니 고등학교 뛰어. 야 그건 늦둥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학년은 어떤 설명을 좀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죠. 지금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훑었는데 오늘은 그 느낌도 조금 받으시라는 거 알까요? 받고 그 느낌 받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는데 첫 번째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대학 입학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상품입니다. 상품 빨리. 상품권 나가는 상품권. 힌트. 아까 그 친구는 현재 중3인데 2021 학년도입니다. 2021 대학 입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학 입시는 언제일까요? 손 들고 어머니 202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2024 입시제도 하면 여러분들이 번쩍 들어야 돼요. 아직까지 좀 멀었죠? 네, 그럼 또 간단하게 2024가 여러분 대학 학년 연도입니다. 그날 그 애가 입학년도예요. 물론 제3년은 2024가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가서 고3까지 하면 이렇게 되고 고등학교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몇 학년도 되겠어요? 202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을 왜 두 번째 타겟으로 제가 했냐면요. 내년도에 뭐가 바뀌어요? 중학교 단학이죠.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하고 여러분들하고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세대인데 이런 생각 있어요? 여러분 첫 세대인데 이런 생각 없죠? 예, 첫 세대인데 이런 생각 없는데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이 왜 안 나와?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은 2015라는 말이 첫 여기서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인생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삶과 직업이죠. 그렇죠? 이 삶이라는 건 어떻게 제가 생각하냐면 행복이 아닌가.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삶. 근데 그게 뭐랑 일치되면 좋아요? 직업과 일치되면 좋죠.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죠. 그렇죠? 중학교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부터 쭉 직업까지 가는 두 단어가 뭘까요? 진로라는 단어가 되겠죠. 진로라는 단어. 그렇죠? 진로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아까 했는데 진학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 진학은 주로 어떤 건 약간 선이 끊겼죠. 나의 어떤 그 대학이나 우리 저기 회사 취직할 때 진학했다는 말 안 쓰죠. 내 삶을 나올 때 가장 행복한 게 그래도 좋은 게 어떤 거겠어요?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거겠죠. 그렇죠? 일치하는 거입니다. 저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삶과 또 저 삶인데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을 하려고 했고 교사 물론 한 가지 저는 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교사가 안 됐지만 대학원 뭐 교육하냐고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도 SLT거든요. SLT인데
뭐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들은 만족하세요? 이렇게 지금 자기 진로와 이 전공과 이게 아니 불만족스러우니까 애한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나올 건데 아무튼 이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참 좋겠다. 중3부터는요 이 얘기 별로 안 해요. 진로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중3부터. 이 얘기 할 때는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겨우 여러 군데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약간 저런 얘기 들어봤나 이런 얘기인데 고맙게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듣고 초등학교 설명에는 이 설명을 나눠요.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점점 가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다. 희망의 단계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진로에 관해서는 세 개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직업, 동기부여. 저는 항상 설명회를 언젠가부터 이거 바꿨어요. 시험으로. 근데 시험인데 오픈북. 이자 해답까지 가르쳐주는 오픈북. 첫 번째 한번 써봅시다. 진로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누구를 이해해야 될까? 내 안을 이해해야 되겠죠? 두 번째 누구를 이해해야 될까요? 직업이 뭔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답이 다 있죠? 나와 너와 연결고리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진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과를 결정하고 학교가 먼저 나왔죠. 학교를 먼저 생각했어요? 학과를 먼저 생각했어요? 저는 과를 먼저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학과가 먼저 나왔는데 저는 학교 서울대만 들어가면 되지 농대에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과를 정하고 학교를 정하고 희한한 말 있죠. 비교과 활동이죠. 입시오 이게 아주 하시죠. 비교과 정보 오늘 요 얘기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할 텐데 비교과가 뜻은 뭐일까요? 교과가 아닌 거겠죠? 교과란 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인데 그럼 그것이 아닌 거 그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진학을 결정해서 세 가지 중요한 점 뭐다? 시작, 학과, 학교, 비교과, 입시정보.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요 말은 중요해요. 비교과 활동. 자, 그 다음에 어머니들의 관심거지는 여기만 있을 수 있어요. 수학 공부 어떡합니까? 성적을 오르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진로를 세울까요? 이렇게 있는데 학습활동에서 성적이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 교과활동, 학습전형.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까 알아서 써주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이 빠졌네. 안 나오고. 그 말이 빠졌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학생 생활, 갑자기 학생부, 학생 생활 교부적.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말이 요거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좀 중요하게 하도록 합시다. 틀을 잡겠죠? 오늘 이렇게 순서가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진로부터. 요 얘기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해주는 얘기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여줬는데요. 제일 쉬운 거 우리 이제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뭐예요? 잘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리고 또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하고 틀리죠. 먼저 답변좀 써볼까요? 1-5번 답이 뭡니까? 1-4번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건 뭐다? 흥미, 능력, 가치. 이거 놔두고요. 제일 머리가 아픈 제가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텐데 제일 갈등이 되는 건 뭐냐면 직원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애들이 막 나가 그 선생님한테 맡기면. 보니까 맨날 보충 수업하고 맨날 열심히 해. 그럼 내 갈등이 느끼겠죠. 이게 무슨 다른 학생들한테 적응합시다. 제 딸이 다행스럽게 중3인데 입시를 벌써 치렀어요. 그래서 강원예고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원예고 물론 거기 30명 모집인데요. 음악과가 30명인데 24명이 입사되고요. 근데 4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절대 평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언제부터?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피아노 쳤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진로를 결정하는 과가 예체능계하고 예체능계 그렇죠.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근데 저 거기 하나도 없고요. 걔가 잘 친다고 보지 않는데 항상 저는 이거 보는 겁니다. 너가 잘하는 건
뭐 1등 받았으니까 그건 모르겠다. 네가 좋아하는 게 계속 물어봤어요. 왜 좋아하는 거 맞냐? 근데 좋아하는 거는 뭐가 나왔어? 뭔가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피아노는 어떻게 돼? 집에서 뭐 피아노를 쳐보든가 노래를 부르면서 해보든가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상한 거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걔가 내가 막 이제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게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걔도 모르겠어. 그것이 결국은 중3 때까지, 중3 초반까지 모른다고 결정을 했어요. 아빠 난 내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뭐가 됐을까요? 아까 동기부여가 있었잖아. 동기부여. 선생님이 좋은 동기부여가 됐는데 근데 아직도 암기에 모르겠어요. 저도 좀 이따 복잡히 얘기했지만 그걸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그냥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해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과연 내 자녀가 맞을까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뭐 이거 결제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하고 신체적인 특징. 제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얘가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를 그만두게 한 요인이 신체적인데 공 2시간 될 거면 코 펴기고 잠자요. 그럼 많이 먹으라 그래도 안 돼. 신체적인 것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첫 딸은 다행스러운 게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중3 때까지 피아노를 치면은 저기 그 5시부터 한 10시, 12시까지 치거든요. 그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교 숙제하더라고요. 저는 뭐 도와주다 그냥 얘기했는데 근데 참 그때는 야 너 신체자는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건 직업이죠? 직업인데 어떤 사이가 펼쳐질까?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이런 건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직업 선택하라고 말을 할 때 춘천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거의 뭐로 느껴지냐면 공무원 선생님 이상의 춘천은 서울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렇게 안 되는데 춘천은 좀 대부분 그렇다고 선생님들 네? 경북도 그런데 조금 이 설명에 이제 강남 설명에 들어보면 좀 틀리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뭡니까? 그 한번 뉴스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사랑 한국고용정보원이 고3 학생들을 위해 전국별 취업률을 공개했습니다. 취업률은 4년제 대학 중에 시위학과가 90%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중에 간호학과가 89%로 1위였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의 취업률 상위 10개 학과 중 8개를 차지할 정도로 의학 관련 학과가 강세였습니다. 의학 관련 학과를 빼고 살펴본 취업률 상위 10개 학과는 공학과 초등교육 관련 전공이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의학과 교육, 공학, 농수산 관련 전공들이 고르게 취업률 상위 10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학 관련을 제외한 취업률 상위 10개 학과에는 이탈리아어와 채권, 기타 유럽 어문학과, 비서학과 등이 들어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취업률이 가장 낮은 전공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음악학과가 차지했고 전문대학은 40%인 조형학과였습니다. 4년제 대학의 취업률 하위 10개 학과는 음악과 교육, 법학 관련 전공들이 차지했고 대부분 취업률이 50% 미만이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률이 50%대 이하인 예술 관련 전공, 재료공학과, 일본어학과, 문예창작과 등이 하위 10개 학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성과 함께 미리 취업률 조사로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학과 선택을 하기 전에는 미리 그 학과의 취업률이라든지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또 진출 직업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맨 아래 적어놔도 좋습니다. 입장. 여기에 나오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취업률도 나오고 원하는 줄도 나오고 직업진로 학과죠. 우리 상담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가족을 잘 모르겠다면 우리 상담 선생님 제가 고용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저 심리학도 전공하시고 되게 공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선생님 저기 한테 오시면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인사 한번 드리세요. 신도현 선생님. 그래서 자소서도 자소서도 선생님 봐주시고요. 자소서도
저도. 예, 그래서 고3도 봐줘요. 예. 이제 얘기 한번 할게요. 저는 실험했어 작년에. 어떤 실험했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들 못 맞잖아요. 서울에 가면 뭐 1시간에 10만 원, 제일 싼 게 10만 원이에요. 고3 어머니 계시네? 아시죠? 얼마씩 해요? 아니, 괜찮아요. 다 분당으로 계시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 1시간에 10만 원이니까요. 보통이요. 제일 싼데요. 그렇죠. 제일 싼 게 10만 원. 근데 그때 가면 제일 싼 걸 못 해요. 그렇죠. 이번 가는데 왜 제일 싼 선생님한테 해요? 그래서 20만 원, 20만 맞아요. 자소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중요한 건 어머니 너무 솔직해서 감사해요. 저번 시간에 있었는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는데 저한테 어떻게 시험했냐면 우리 학생이 가져온 거를 선생님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우리 설명회 외부 강사 오면 그분한테 또 연결되니까 연결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어떤 게 좋아요? 나 아무도 이게 좋은 건데 나 신고 써요. 서울에서 첨삭받으려고 자기가 했는데 자기 거 선택했다는 거지. 너 뭐가 좋냐고. 2번이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은 믿을만하다. 예, 그 얘기 하고 싶었고요. 자, 요거 보니까 아까 우리 내 딸이 아까 기하기 40%부터 제일 낮았죠. 내가 이걸 보고 야, 큰일 났다 야. 근데 내가 생각하면 나와서 뭐 하겠냐. 음악하고 뭐 그거 되겠냐 그랬던데 어떤 데 음악하는 분들이 내가 그 음악학 원장님한테 다 물어봤더니 물론 학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장님 별 걱정 마세요. 오히려 이거는 수치지 수치 않다는 게 더 많대. 대학 때도 주말에 피아노 하면 한 번쯤 5만 원, 10만 원 받고 알바 제일 좋은 게 피아노를 걱정하지 말래. 또 내가 또 걱정이 싹 가셨어. 진짜 딸한테 그랬어요. 야 딸아, 너 취직하면 뭐 할래? 근데 나는 뭐냐면 너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이건 아니지. 걔가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 때도 정도 통계도 있지만 비주류 통계도 여러분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직업 설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직업 구성할 때 취업률을 먼저 봤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약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의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 일본에선 초밥 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 대세이단 말이죠.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요리사, 약사, 회계사까지 이게 예.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미래 직업인데 전 피아노를 생각을 해봤어요. 피아노도 기기가 대체할 수 있어요. 창작이면은 작곡이니까 근데 그래 우리 피아노 배우는 사람이 자기가 곡 만드나요? 곡 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거를 저는 컴퓨터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왜냐면 이거 타격하고 이거 받는 거하고 이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음을 이 기계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 딱 이것도 사라질 텐데 근데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요소를 뽑아내야 돼요. 피아노면 작곡할 수도 있죠. 뭐냐면 감성을 더 기계보다도 더 나와오는 음악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싸움이 시작돼서 여러분이 남자 분들은 잘 알죠. 바둑으로 AI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게 되게 되는데 요새 스타크래프트 어떻게 보면 스타크래프트에서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요소들도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한 5년간 2024년까지 인문계 계열하고 또 공학계 계열인데 이과 계열인데 이과도 뭐 자연 계열인데 이거 자연 계열은 뭐 생물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것보다는 공학 계열이 더 세다는 건데 서울에 입시학원 제가 이제 모니터링 많이 합니다. 이게 준비하려고 유튜브만 20개 넘게 좀 봤어요. 설명이 대체로 쫙 봤는데 어떤 설명이 어디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학원은 대학을 확실하게 보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면 문과로 가래. 문과는 왜냐면 다 이과로 가니까 문과가 오히려 빈대. 근데 자기가 그걸 보장해 주겠는데 취직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래서 내가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합격만을 목적으로 할 거냐, 아까 말했던 진로를 뚫어 삶을 할 거냐 하는 고민을 여러분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이건 좀 시간 좀 넘어가고요. 이거 다 보여주고 할 텐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로 넘어가잖아요. 초등학교 지는데 진로 인식은 뭡니까? 아, 직업들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 정도. 그럼 직업들이 탐색은 뭐예요? 약간 여러분 자유학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럼 그 직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탐색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 가서는요 탐색하면 늦어요. 내가 딱 정한 거에 따라서 자유 동아리 맞죠 어머니? 고등학교 그렇게 그때는 늦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아 내가 요 단계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목고 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요 계획이 먼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특목고 학생 자는데 한번 볼게요. 초등학생들은 뭐 좋아하는 거 막 시키죠. 축구다가 제 아들도 축구했다가 뭐였지? 되게 많이 했는데 배구했다가 태권도 했다가 다 시켜봤어요. 다.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나중에 2월 말에 걔 할머니 좀 얘기해 줄게요.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막 경신 대회 나가서 막 50만 원도 받고 막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 아들 잘 나서 아니라 딴 애가 내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끌려가고 그냥 그런 건데 그 얘기 다음에 내가 해줄게요. 근데 이제 중학교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경험이 1차 선택인데 이제 외국 국제고 자사고 등에는 이제 진로에 따른 고교 선택할 때는 이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말한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 검사 있잖아요. 진로 성적이 학교에서 다 해주거든요. 학교에서 다 해주는데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조금 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학원 와도 좋아요. 선생님 이거 되죠? 진로 검사 이거. 예, 우리들 학원에서도 이거 해주는데 우리 학원에서 할 때 이걸요 일률적으로 못해요. 왜냐면 일률적으로 하면 자원애들하고 비용이 들어가서 그냥 원하는 애들 걸 그냥 좀 이렇게 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시고 모르면 적어도 학교에서 한번 분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을 안 해주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갖고 와서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이거 분석해 줄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받쳐보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문은 뭐 교과, 비교과 계획 세워서 이제 부모 이제 한다는 거죠. 다 알 겁니다. 이 학생부 점점 빨간 글씨로 들어오고 있죠?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진로는 그냥 좀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답만 좀 잡았어요. 뭔말인지 알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학을 들어갈 겁니다. 고등학교 어머니들 있어서 답을 잘 맞추겠다. 이제 중학교 어머니들은 좀 그런데 고입 대학의 종류 어떻게 가나 어떻게 할까 정시와 수시 생각하고 요 얘기를 가장 스케치만 좀 할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진학이죠. 진학인데 보통 다 일반고를 가는데 고등학교 원서를 지금 몇 번 쓸 수 있냐면요 3번, 4번 쓸 수 있어요. 영작교 쓰다가 안 되면 과거나 이거 쓰다가 안 되면 그다음 자율고등학교 하나 더 있어요. 김천구 같은데 지금 특목고 과거 떨어진 애들 지금 김천구 넣어도 돼요.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내년에 바뀌죠. 지금 정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랑 같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좀 주목해야 될 건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제가 좀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건 여기 공군상학 과학 고등학교를 많이 가요. 여기는 아마 하사관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항공 계열에 가서 괜찮아요. 지역까지 다 보장돼요. 우리 학원에서 작년 다 합격 한 명씩 합격했는데 올해는 은혜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도 높아요. 비율 중학교 10% 내신이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10% 내신. 여기는 뭐 비용이 다 면제예요. 다 면제고. 예. 근데 좀 단점이 의무 복무 기간이 한 7년 해야 돼요. 군대 가서. 또 단점이 정해져서 나중에 자기 항공계열 아니면 근데 괜찮아요. 기계 좋아하고 그 기계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다. 그래서 요거 여기는 마이스터고 쪽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골라 잡으면 괜찮은데 강원도에 마이스터고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원주에 있죠. 의료기가 있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데 제가 저기 뭐 카페 들어가 막 보니까 졸업생들의 그런 어떤 만족도는 좀 낮아요. 예. 왜냐면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들어가면 다 나오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고등학교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 영재학교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가 알아야 돼요. 괜찮으니까. 없으면 넘어가고요. 예. 이 과거하고 자사고는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그건 1학년 과정에서 해도 괜찮으니까 또 조금 이제 나중에 조금 한바탕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원도의 특목고 지원실만 봤습니다. 언제 봤냐면 2016년, 2015년 올해 겁니다. 뭘 느끼시나요? 하락이죠? 과거가 지금 다 이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락되고 있죠? 강원도도 올해 특히 우리 학원에서도 사실은 과거에 지금 한 명만 지금 들어가고 이제 2차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 넣으라 그래도 안 넣어요. 여기도 외고도 안 넣고 외고는 전혀 안 넣었어요. 작년에 우리 4명이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한 명도 안 넣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불안한 거야. 사실 불안한 것보다는 안전을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중3이 그래서 막 했고 중2도 맞죠. 아까 그 뉴스 맞죠? 대학 입시 바뀌는데 중학교 2학년이 벌써 말하잖아요. 우리 인재 준비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충격받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지금부터 준비해도 안 늦지.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뭐냐면 특목고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특목고 정책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게 왜 그런지를 나중에 또 한번 볼 겁니다 오늘. 자 이거는 어디니까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는 자사고가 한 10개 정도, 6개 정도, 10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 자사고랑 10개라는 건 뭐냐면 모집 단위를 지역에서 뽑지 않고 자사고가 두 종류예요. 서울에서 서울만 뽑고 그리고 서울에서 뽑는 지역 자사고는 이제 좀 완전히 망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일부러 일반고로 바꾼 데도 있어요. 서울 지역 자사고 거기 추첨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또 여기 뭡니까? 지원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올해 엄청 떨어졌죠. 포항 제출국표. 여기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지원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기본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아주 하나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죠. 자, 대학 종류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됐고요. 대학 종류 대략 200개가 있다. 4년제는 교대는 10개 있는데 플러스 3 초도 이대하고 충남대하고 제주대에 3개가 더 붙여서 교대 가는 데는 10개가 조대는 1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알고 산업대나 이런 데는 국비 면제고 여러분들이 이 전문대도 좋은 데라고 많은 걸 아실 때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아시죠? 특수대학교? 특수대학교 요거는 좀 아실 건데요. 특별히 간호사관대학교 남자도 뽑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8명 됐고요. 네, 계속해서 남자들도 뽑습니다. 간호사관대학교. 요건 좀 더 모를 거예요. 특수대학교. 문화 특히 부여있는 전통문화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울산 유니스트 같은 것도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여기는 거의 다 이제 보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4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만 보시고요. 여러분 설명에 가면요. 이거 설명하면 요거 설명해도 되겠나? 요거는 한번 감잡을 하고 한번 해봅니다. 서성한 서가 뭐야? 서성한 서울대 성균관대 아니야 서성한부터 하면 안 되구나. 서영고부터 해야죠. 서울대 고등학원들이 용어가 여러분들이 설명에 들어가면 막 용어가 많아요. 중경예시까지는 어디고 뭐 홍보석사 이렇게 나오면 맞죠? 서울에 입시되면 추천하면 그래서 기본기부터 원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어머니는 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를 나중에 좀 평가를 해주세요. 추천 지역을 위해서 기초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연고, 서울대, 연대고대 이거 퍼센트지입니다. 약 0.8%인데 이건 수능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야? 서성한 뭡니까?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구글 있고 퍼센트지가 2%. 그 다음에 중앙대, 중경외시 이렇게 되죠. 중경외시 좀 바꿨구나. 그 다음에 이수콩공동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어떤 흐름을 보냐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중요한 데 한 14~15개 대학을 했는데 뭐를 제가 여기서 외치고 싶냐면 요거 보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서울권에 있는 15개 대학에 갔으면 몇 등급으로 들어와야 된다? 몇 퍼센트로 들어와야 된다? 10%.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3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10%면 30명. 이것도 약간 느슨하게 잡았어요.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퍼센트로 얘기 안 하고 등급으로 얘기하죠. 그 어머니는 고등부 어머니 가만히 계시고 중등부 어머니, 초등부 어머니 몇 등급으로 이루어졌어요?
수능과 내신 고등학교를 몇 등급으로 얘기하죠? 이거 잘 모르시죠? 아 괜찮아요. 없으면 이거 봐 춘천이 이래요. 아 제가 알아요. 수업실 갔을 때는 어머니 몇 등급이죠? 9등급이죠. 어머니 하는 거니까. 네, 9등급입니다. 자 9등급이에요. 9등급이고 자 이렇게 제가 다 했습니다. 1등급 몇 퍼센트? 4%. 누적으로 얘기합시다. 2등급 몇 퍼센트? 3등급 몇 퍼센트? 23% 이렇게 됩니다. 거기 제가 문제를 냈죠. 3페이지에 제대학이 아니고 4년제 대학인데 4년제 대학은 대학 200개 평가는 총 몇 등급으로 되어 있다? 9등급으로 되어 있다. 1등급은 누적 몇 퍼센트다? 4%. 적으면서 다시 복습하세요. 2등급 몇 등급이다? 11%. 3등급 몇 프로다? 23%. 그러면 서울에 아까 10%는 대략 몇 등급 아니라고 그랬어요? 2등급. 그래서 제가 느슨하게 잡았다 그랬어요. 학종으로는 2등급인데 수능으로는 인서가 1.5등급이 있는데 어머니 학종으로 들어간다니까 아직 괜찮네. 학종 맞죠? 아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도와주셔야지 저는 괜찮아요. 저기 자 그래서 2등급 1등급 할 때 1.5등급을 수능으로 좀 기준을 해주세요. 수능 1.5등급이 서울에 중요있는 대학 15개 되는데 근데 1.5등급의 기준은 평균이에요. 평균. 그거 한번 연습해볼까요? 평균 연습해보자. 우리가 말하는 형태 수능의 국영수만 한번 국어, 영어, 수학,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수학 4등급이에요. 그게 몇 등급이니까 총 몇이에요? 고익 합치니까 8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3하면 2.6 정도. 이해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어머니들의 그 대화를 옆에서 들으면 우리 몇 등급인데 미치겠어 뭐 이런 거 하면 요 등급이 알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등급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외고에 적용이 됐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중학교는 성취제죠. 말 나온 김에 성취제는 중학교를 뭡니까? A, B, C, D, E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절대평가예요. 수미한가는 초등학교. 옛날에 수미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통 90점이고 80점이고 70점이고 60점이고 50점 뭐 이런 기준인데 이 밑으로가 쓰도록 합니다. 한 40% 30%다 이 밑입니다. 좀 이따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서용고만 했는데 타이 사수한 경찰대가 더 높습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경찰대 들어가는 게 더 높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방대 요거 빨간 거는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3등급선, 3, 4등급 이렇게 여기가 2등급선, 여기가 1등급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간만 잡으시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수시와 정시 비율인데요. 이 그래프를 제가 만들었어요. 쭉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2018년도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대학 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뭘까요? 와 대박이다. 대답 못하는 때도 있었어요. 수시 정시가 안 나와. 근데 보여줘서 나왔나? 수시 정시. 제가 또 한 번 질문할게요. 되게 쉽게 말합니다. 정시는 뭘까요? 정시. 그렇죠. 뭐 통하네. 그럼 수시는요? 내신 학생 막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 대답을 쉽게 말하세요. 수능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수능 이해의 것. 너무 간단하죠? 수능 이해의 것. 그 문제에서 냈는데 4-1번 수능 정시 그다음에 정시란 수능 수시란 수능 이해의 것. 저기 위에 3-4의 그래프예요. 제가 그래프 박스 놨잖아요. 보이시죠? 자, 서울 14개 인원 정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2017년도는 5만 명 정도. 동글뱅이 한번 쳐보시겠어요? 왼쪽 아래 박스에. 서울 14개 대학은 5만 명 정도가 정원이구나. 그러면 서울을 아까 조금 더 느슨하게 했을 때는 얼마냐면 7만 명 정도. 인서울. 그 인서울 들어간다면 7만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옛날 우리 때는 수능밖에 안 봤죠? 수능밖에 안 봤는데 지금 수능은 퍼센트지가요. 몇 퍼센트까지 줄어들었어요? 25%까지 더 줄어듭니다. 2019년도 나왔는데 못 적었는데 76까지 올라가고요. 24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비율이 엄청나게 이제 시험의 비율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 생각하면 틀리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대학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밀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다. 여러분 고등부 1학년 어머님 한번 맞춰볼까요?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1학년 어머니. 수시의 종류를 한번 써보세요. 수능 이해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시의 종류?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 다른데요.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니, 3학년 어머니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예, 뭐가 있어요? 논술 있고 학생들 있고요. 실기. 교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왔습니다. 학생부, 이거. 자, 보면요. 학생부 교과, 내신, 교과. 그 다음에 종합, 학종. 그 다음에 논술, 실기.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실기는 음대 실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특기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특기. 어문계열이나 수학과. 원래는 여기 토플 넣으면 돼야 안 돼요. 학생부 못 넣죠. 근데 토플 넣을 수 있는 전형이 여기 어문계열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4개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시의 종류 4가지를 써보시오. 5-1번. 첫 번째, 그냥 짧게 합시다. 교과. 교과. 학종. 학종이 뭐의 약자예요? 학생부 종합.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했어요? 특기. 이해되시죠?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습니까? 학생부 종합에 들어가는 원서는 3가지 특별한 원서 뭐가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에 들어가는 원서? 학생부 생활기록부. 여기 있잖아요.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 3가지 겁니다. 학생부 종합에는. 자, 그 다음에 면접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면접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면접이 있고요.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 면접은 뭐냐면요. 학생부 아니나 거기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서류 안에서. 서류 안에서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저기 쫙 만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 만나면 이게 일반 면접이고요. 심층 면접은 뭐냐면요. 구술 논술이에요. 시험 문제를 주고 이거 풀어봐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가만 잡으셔야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나라에서 교육감이 국가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런 말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뭘 준다 그러면 좋은데 강요하는 것도 있어요. 사상을 강요하면 짜증나죠. 그렇죠? 국정교과서 나라가 책임질게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사교육비 없어줄게 이게 그거거든요. 국가가 책임질게 그거거든요. 국가가 책임질 때 이거 책임을 못 줬어. 그럼 누구를 없애야 될까? 누가 제일 문제가 될까? 사교육을 유발하는 제1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국가 정책 위반자는 뭐예요? 뭘 없앨까? 이 논술이 제일 문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특기도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단순한데 이게 살아있을 겁니다. 살아있을 거지만 아주 지금 뽑는 것보다 적게. 그럼 그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그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설명했는데 막 나와요. 수치 통계 딱 나와요. 서울 가면 이거 수치 다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뭐 뒤집어지니까 그냥 이거만 하고 서울대는요 종합을 100%로 뽑습니다. 서울 유명한 연대로나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런데도 교과로 안 뽑고 이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학생부 종합이면 비교과, 이거는 교과, 비교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비교과인데 그럼 공부 안 하고 막 뭐 특기 살려서 막 활동만 하면 되냐? 아니, 뭐가 숨어 있어요? 교과가 숨어 있어요. 이게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면 안 돼요. 좀 맛을 더 볼게요. 수능 얘기는 됐고 면접 얘기도 됐고 정성평가, 정량평가 차이점 아시는 분? 정성평가, 정량평가 잘 모르죠? 정량은 여러분들은 점수, 정성은 서술형이에요. 영어로 토플 점수 900점 이건 뭘까요? 정량이죠? 토플 점수 이 학생은 많은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고 외국인을 만나도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고 CNN 청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900점이 맞아요? 더 좋아요? 이렇게 서술형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학생 실력을 보는 게 서술형이 더 좋죠? 그렇죠? 실력한데 토플 900점이 중요해요? 아니면 많은 사람 갖고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걸 정상
성평가라고 해요. 그럼 그걸 어디다 써주겠냐 이거죠. 그걸 어디다 쓴다? 자기소개서 쓸 수 있어요. 저는 외국인 만나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어디 쓸 수 있어요? 학생부 기록부에 쓰고 추천서 써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는 게 어디가 중요하다? 학생부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어떻게 들어갈까?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일단은 추천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천서도 없애는 걸로 갈 겁니다. 앞으로. 여튼 이렇게 분위기는 이렇구나. 분위기. 자, 분위기. 자, 네 가지. 수시의 네 가지. 시작. 교과, 학종, 논술, 실기. 적성고사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마지막에 넘어가고요. 5가지였는데 이거 하나만 외워도 여러분들 통해요. 다시 시작. 교과, 학종, 논술, 실기. 어려운 교과, 비교과 이래도 돼요. 교과, 비교과. 자, 그런데 이거 뭘 따르면요. 대학 가는데 정시가 그래도 많아요. 정시 보면 이렇게 많지만 학생부 종합이 많죠. 근데 이 그래프는 누가 더 많아요? 보니까. 학생부 교과가 더 많죠. 어떤 차이냐? 이 차이는 서울 15개 대학 갈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뭐가 됩니까? 그 외 대학인데 왜 그러냐면은 교과는 뭐겠어요? 정교 1등, 10등 그쵸? 그런 애들은 전국에 고등학교 가서 3,000몇 개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엄청나게 많죠. 그쵸? 1등, 2등 하면 6,000명인데 서울대 저건 3,000명인데 그쵸?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결국은 뭐로 뽑겠다? 교과는 기본이고 네가 어떻게 그 교과로 활동했는가? 이걸로 뽑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나는 교과에 자신을 밀려서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좋은 대학교에 가거나 그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분위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6-1 서울 15개 주요 대학 수시 입학 방법 중 비율이 높은 대학들을 쓰시오. 제일 먼저 뭡니까? 종합, 정시 빼고 그 다음에 교과, 논술, 그 다음에 실기 비슷하네. 실기하고 교과는 비슷하네요. 자, 종합, 논술, 교과, 실기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밖에죠. 6-2번 문제죠. 학생 교과, 학종, 실기, 논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이외에 되는 거의 논술을 안 봅니다. 네. 분위기 알겠죠? 감만 잡고 가고 넘겨보십시다. 고등학교가 여기 나왔네. 지금 거기 나왔네. 거기서 나왔구나. 저기 감정이 찔는데 자, 7-1번 그냥 아까 했던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누구와 누구는 정책의 변화로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할 수 있다. 어디와 어디입니까? 외고와 자사고. 그렇죠. 특목고 자사고 경쟁에 내려가는 이유. 7-1은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 건 넘어갑시다. 자, 같은 시기에 뽑으면요. 외부에서 떨어지면 일반고는 못 가는 그렇죠. 어디 가요? 그럼 만약에 걔가 춘천에다. 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충북 비평준할 때 충북을 썼어요. 그럼 충북에 떨어진 거야. 그럼 어디를 갔을까? 세리쿠션. 홍천에다 돌아가거나 화천에 가거나 다시 가갖고 막 인명 써갖고 전화 와서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과거를 썼다. 과거 아니라 저 외고 썼다. 떨어졌다. 그럼 여기 정원이 다 찾죠. 미단이면 상관은 미단이 안 되겠죠. 안 되면 뭐 여기 이렇게 화천 간동 이렇게 돌아가다가 또 보다가 서울로 가기 시작하거나 그래야 돼요. 실제로 제가 옛날 경험했어요. 충북 때. 제 아는 사람 중에. 자, 입증 자료가 나왔네요. 학생부. 자, 근데 2015 교육계획 과정 뭡니까? 요거 들어갔죠? 요건 대략 알겠죠? 요거 자세한 거는요, 중2, 중3 때 해줘요. 네? 오늘은 맛보기예요. 이거 맛보기. 오늘은 맛보기고, 요거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교육 개정, 말 뜻은 뭐냐면요, 2015년도에 바꿨다, 개정했다. 뭐를? 교과서를. 교과서. 그 다음에 시간표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첫 세대 중학교 여러분들 첫 세대 그건 중학교 1학년하고 틀려요. 걔네는 그냥 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중2, 중3 때는 현행대로 가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물려받을래 책 물려받으면 다 틀려요. 여러분 그게 물려받을 게 없어요 책은. 네, 그게 틀립니다. 자 그럼 교육 변화를 했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너무 복잡하다.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 위주로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중학교는 바뀝니다. 바뀐 걸로 합니다. 이게 분홍색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중3 애들은 고등학교가 바뀌겠죠. 그럼 얘네들은 고등학교 가서 바뀝니다. 이해되시겠죠? 아, 요게 틀리다. 고등학교 여유가 있죠. 지금 고등학교 누가 지금 제일 헤매고 있어요? 얘네 지금 헤맸죠? 왜 헤맸냐면은 수능 과목은 이게 바뀌었으면 시험 제도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제도가 안 바뀌고 그대로 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과목이 바뀌는데 그 과목을 내년 2월에 해준대요. 그게 얘가 열을 팍 받았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아까 어머니가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원래는 얘네가 결정해줬으면 얘네가 그럼 따라가면 되겠네 이랬는데 얘네가 결정이 안 돼버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 8월에 결정해버린다고 하니까 얘네가 이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 과정 별로 상관없어요. 중학교는. 좀 마음 놓으셔도 돼요. 진짜로. 얘네 한다면 얘네까지는 결정되겠지. 근데 뭐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헤맵니까? 좀 이따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요거 한번 봅시다. 정보 소프트 교육 과목이 필수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요게 코딩 교육 난리죠? 별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유행을 타는 건요 좀 지켜보다 천천히 들어가도 돼요. 막 나보고 막 코딩 교육 학원에서 하라고 지금 프로그램 짜려고 지금 서울 난리래요. 코딩 교육이 뭐냐면요 자기가 이제 자기가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프로그램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건데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인원수. 엄청나게 줄었죠. 야, 58만 명에서 42만 명이면 16만 명 줄었네. 대학 정원이 50만 명 정도 되는데 야, 그럼 뭐 여러분들 이게 애가 어디서 듣고 왔어? 아이가 엄마 나 대학 왜 공부시켜? 왜 그러니까 다 들어가 그때는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느 대학교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 전에 뭐 이거는 문이과 통합이 뭔지는 제가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할게요. 문이과 통합 고교학점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 바뀐 가장 최대 개정의 최대 목표는 문이과 통합 고교학점이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할 텐데 일단은 그 인구 좀 봤어요. 여기는 입학 정원입니다. 55만 명이 입학 정원인데 현재는 이렇게 되고요. 2018년도 지금 지나면 딱 노선에서 마주치는 선이 2018년도예요. 이 간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입학자가 55만 명인데 40만 명이 우리가 되면은 이거 뭐 15만 여유네. 그런데 나라에서 가만히 안 있었죠? 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을 줄인다고 얘기하죠? 16만 명을 줄이는 거예요. 정원을. 그래서 뭐 올해도 2개 대학 폐쇄됐죠? 강원도에 있는 한중대가 어디가 또 이번에 또 폐쇄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입학 정원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40만 명이요. 그래도 똑같네. 그럼 딱 맞네. 근데 이건 대학 전체 인원이고 4년제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63대 37로 맞추라는 거. 그러니까 대학 정원을 이 정도로 맞춰야 되는 거야. 4년대하고 정문대하고 높낮지 않게. 이건 안 되고 숫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4년제만 하면 몇 명이다? 25만 명.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까 어느 대학도 중요하지만 4년제만 해도 벌써 15만 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원하고. 이런 데이터가 알면 아이한테 말해주면 애가 논리로서 어머니가 이기죠? 네. 중학교 이하고 초등학교가 다른 점이 뭐겠어요? 중학교는 이성적으로 어머니 돼야죠. 그렇죠? 네? 네. 말대꾸를 가만 중학교 1학년 때 참아요. 중학교 1학년 말부터 이제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는 지금부터 이성적인 사람이야. 직관으로 움직이면 안 돼. 수학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육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구하는 교육상이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 아이, 인문적 소양을 키우는 아이, 창의과학으로 노벨상을 탐내는 아이,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아이, 미래를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만들어갑니다. 교육이 바뀌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짧은 거지만 여기 핵심 단어 하나. 교육과정의 목표 무슨 인재를 기른다? 창의, 융합, 형 인재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적어봅시다. 있을걸요? 7-5
2015 계획과정에서 추가하는 인재상은 뭡니까? 4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4페이지 창의 융합형 인재. 근데 그럼 지금까지는 무슨 인재인지 알아요? 그냥 창의 인재예요. 지금까지는. 2009 계획과정 창의 인재. 그럼 여러분 창의 융합형 인재를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쵸? 창의 인재나 창의 융합형 인재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 볼게요. 서울대에서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교과 공부를 하는데 음악과 연관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피타고라스 음률과 평균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지역 수학 동아리 세미나에서 이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에서 파동을 공부하는데 진동수 변화에 따라서 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학 연주를 통해서 실제로 악기를 만들어서 이를 주제로 연주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서 한 활동들이 나의 꿈인 음악공학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저의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과 내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 예. 이 친구가 창의 융합형에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제일 처음에 뭐가 좋았어요, 이 친구는? 음악이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음대로 가야 되겠죠? 그 자기 학과목에서 요새 음대 다니는 음대 지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때도 그랬지만 딱 끝나고 어디 가잖아요, 가방 메고. 그쵸? 야자 안 하잖아요? 하나? 다르죠? 무슨 학교 생활이 다르죠? 근데 이 친구가 음악을 해서 뭐를 적응했어요? 엄마 갑자기 이과로 변했네? 좋았어. 그 다음 좋았어. 이과지만 또 뭐가 있어요? 물리 파동을 해서 결국은 입학한 데는 어디예요? 전자공학과. 이건 공대죠. 이 학생을 현재 교육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학생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가 알아서 공부한 거죠. 얘는 뽑았겠어? 뽑았겠죠? 지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육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국가가 다 책임진다 그랬어요. 국가가 책임졌어요? 안 책임졌어요? 책임 안 줬죠? 그럼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교육과정을 그렇게 바꾸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올라가 봅시다. 내가 있는 창의, 너무 길게 이제 고차원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창의 융합형인데 이것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바라보는 목적. 뭐 4차 산업 이거겠죠. 4차 산업에 있어서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뭐 기술 발전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 막 얘기해요. 그럼 교육의 그걸 인정해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게 핵심 나온다. 알겠죠? 이거를 바꾸려면 이렇게 가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방금 얘기했지만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되겠죠?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바꿨다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겨버려요. 갈등. 뭐냐면 평가하는 거하고 갈등이 생겨요. 평가. 상대 평가는 맨날 싸워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근데 교육감이 손들고. 그럼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교육 과정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문이과 부분을 없애겠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문이과 기본 인문 사회 과학의 다 기초소양. 기초소양입니다. 기초소양. 그다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교육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뭡니까? 문이과 구분 없음.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공통과목을 도입.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고1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5가지, 7가지. 이거는 이제 필기는 아니라 앞에만 쓰면 돼요. 7가지 공통 과목을 도입한다. 기초 소양을 기르기 위하고, 그렇죠? 하나 더 가서 해보니까 더 가서 이거 고1 과목입니다. 고1 과목 하나 더 갈게요. 더 가면 선택 과목이 다. 자 보세요. 문이과 구별을 없애는데 기초 과목을 위해서는 공통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통합 자기 선택이 없냐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이 다양해요. 얘는 고1, 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해되시겠어요? 지금은요 고1 때부터 막 선택이에요. 고1 어머니 계시나 됐네?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요. 근데 정보 주게. 고1 뭐라고 되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요 융합과학이라는 말 쓰잖아요. 원래 그냥 과학의 되게 별명인데 과학을 하고요. 뭐가 되면은
물화생지, 물화생지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근데 고1 때 이거를 막 들어와도 돼요. 이걸 막 들어와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학교마다 달라요. 춘천중 고등학교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요 통합과학으로 공통 과목을 딱 깔아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게요. 쉽게. 여러분 대학 때 무슨 과목 있어요? 필수 과목 있죠? 또 무슨 과목 있어요? 선택 과목 있죠? 맞아요? 지금 현재는 문과하고 이과가 듣는 수업이 갈라지죠? 문과는 이과는 이거 듣고 문과는 이거 듣고 우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법으로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법으로 완전 이걸 갖다 뭐 한다? 이렇게 안 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요거 좀 깊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가만히 마만 보세요. 공통 과목은 고1 때 하고 진로 과목 이게 진로 과목 선택 과목은 고1 때 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다. 잘못 그렸습니다. 갈게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공통 7개 과목하고 선택 과목은 2학년 때 고2 때 이것도 고2 고3이에요. 이건 뭐 알 필요가 없고 요건데 여러분들 요거 느낌은요 교과하고 요거 뭐라고 이거 표현해놨습니다. 이거 창체 활동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좀 별 4개나 쳤어요. 자 창체 활동에 들어가는 4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 글자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자동 봉진 넘겨서 5쪽입니다. 8-2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는 크게 공통과 뭐로 나눈 겁니까? 선택으로 나눈다. 알겠죠? 자꾸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공통과 선택으로 나누고 창의적 3가지 앞글자 하나 따서 써봅시다. 시작. 자, 동, 진. 자가 뭐예요? 자율. 동은 동아리. 봉은 봉사. 진은 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는 과목이 교과, 비교과다 이거 하면 넘어갈게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1학년 말에 좀 다시 해줄게요. 깊이. 그거보다 알리 더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중학교 관련이 있어서 이건 되게 논란이 많은데 내신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신. 평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죠. 상대평가는 뭐가요? 아까 4%, 몇 프로, 그 다음에 2등급 몇 프로였어요? 11%였죠. 그 다음에 탑등급 몇 프로였어요? 이게 뭐야? 상대평가예요. 그쵸? 절대평가는 90점 이상이 뭡니까? 1등급, 8점 이상이 2등급. 초등학교 저 뒤에 진짜 중요한 거 나왔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분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좀 이따 초등학교 얘기 나와요. 자, 3등급은 뭡니까? 10점 이렇게 되겠죠? 절대평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 보세요. 그 얘기부터 할게요. 고1 때 공통을 하고 고2 때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 선택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100명 들어요. 여기 10명 들어요. 그럼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등급 1등은 몇 퍼센트 했어요? 4%면 여기 몇 명이에요? 여기 몇 명이에요? 0.4명이죠? 근데 내신은요 0.4명이 되면 없애버려요. 1등급이 안 나와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들은 애가 뭐가 돼버려요? 손해를 보겠죠? 그럼 자기는 이걸 하고 싶고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 저거 듣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평가가 전제돼야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누가 분리해버려요? 특목고 애들이 분리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평가하면 제일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변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맞죠? 예를 들게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은 그렇게 합니다. 중학교 그렇게 1학년 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뭐가 생기냐면요 좀 이따 그 자료를 보여주겠지만 수학 평균이 후평 중학교가 몇 점이 나왔냐면요 수학 평균이 95점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유봉이 몇 점 나왔냐면 유봉이가 다른 분들은 65점 나왔어요.
이렇게 성적 불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그럼 절대평가한다 그러면은 특목고 애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막 그래요. 왜냐면 특목고 왜 안 가냐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신이 나빠서 안 간다 그러죠 나오면. 근데 만약에 특목고 갔는데 내가 90점 이상을 다 해줘 그럼 특목고 학생은 다 해받을 수 있죠. 그럼 가겠죠. 그래서 그 싸움만 그거만 아시면 돼요. 복잡하니까 절대평가를 가야 돼. 그래야 그 협업을 하고 싸우지 않고 4차 사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만 선택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절대평가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절대평가를 딱 하니까 변별력이 없어져서 의심이 돼. 왜냐면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이 만약에 절대평가를 하면 뭐가 되냐면 누가 제일 곤란하겠어요? 변별력이 없어지면. 누가 제일 곤란하겠어요? 대학이 곤란해? 대학은 곤란하지 않아요. 뽑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뭐로 뽑으면 된다? 학종으로 뽑으면 돼요. 수능 안 본다며요. 대학은 이거 절대평가라면 대학은 학종을 뽑으면 돼요. 근데 학종을 뽑으면 두 가지 문제가 깜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금수저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 해야 돼 안 해? 논리로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창의 4차 산업을 위해서는 창의 융합도 인재를 길러야 되고 문이과를 통합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을 마음대로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들어도 되는데 그러려면 절대평가를 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냐면 그럼 대학에서 누굴 뽑아? 우리 걱정 안 해. 학종만 뽑으면 돼. 학종이 뭔데? 활동. 근데 그걸 어떻게 돼? 공개 안 하고 또 아까 스펙만 된다 이렇게 돼갖고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흐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다음에 중학교 6학년 때 이걸 얘기하면 이거의 기준이 뭐가 되면 특목고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가 가장 강력하게 이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절대평가한다 하면 특목고를 쫙 가요. 이해되시죠? 네, 그 듣기 받으시고요. 좀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중학교로 왔습니다. 고등학교 끝났고 중학교 왔는데 제가 뭐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최소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잡았는데 보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중학교는 그냥 교과가 더 편하게 생각하세요. 요거 정보가 들어갔죠? 과학기술의 가장 옛날에 이게 끊겼는데 이걸 하나 묶었어요. 묶어서 정보도 하나 더 넣고 이 정보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이거예요. 이게 뭐 코딩이에요. 34시간 들어 여기 선택 과목이 34시간 줄었죠? 이거 그냥 여기 옮긴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코딩 뭐 이것 저것 하는데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건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창체 활동이 얼마나 꼈다? 306시간. 3학년에 이거 시간을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2015 교육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부터 다 있던 거예요. 자유학기제니까 근데 이거 시행이요 자유학기제니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 어머니들은 몇 번째를 해당하냐면 원래는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1기거든요. 근데 강원도는 1년 먼저 해서 중3, 중2, 중1,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들이 4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3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체 활동의 3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유학기제.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보여줄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등도 들어갑니다. 요거는 복잡한 말이니까 그래도 한번 알아도 봅시다. 여기 주제 진로, 따라서 진로, 주제, 예술체육, 동아리. 아까 창체 용 보세요. 창체활동 선생님, 창체활동 학생교육부에 네 가지 용어가 뭐였어요? 자, 동, 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진로하고 동아리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율은 이건 학생회장, 임원 이런 거거든요. 나머지도 틀려요. 봉사도 없고. 이거는 뭐냐면요. 자유학기제에 들어가는 시간표에 고정으로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국어, 영어, 수학처럼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활동들을 어디다 적을 거니 자유학기제 적는 한도 있고 여기다 동시에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그거를.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조금 같은 말인데 다르게 해석한다. 자, 강원중학교 이런 걸 봐야 되나? 이런 거 보여주려고 했어요. 뒤로 가면. 자, 강원중학교 볼게요. 자유학기제 1학기, 2학기 때 다 이렇게 합니다. 2학기 때. 자, 봅시다. 20시간은 국어, 영어, 수학 하고요.
5교시, 6교시, 7교시 동아리, 예체능기, 교과 관련 진로 선택 이런 걸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아까 보면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조금씩 틀려요. 강중이 그나마 좀 제일 잘 돼 있어요. 그 이렇게 생각돼. 아, 4교시 또 볼게요. 이거는 올해 겁니다. 이건 좀 날짜가 지나서 내가 올해 거 가져와.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올해 거 가져온 겁니다. 올해 2017년 2학기예요. 자유학기제. 강중입니다. 강중이 제일 잘 돼요. 동아리 활동은. 강중은 동아리 활동 제일 잘 되어 있어요. 동아리 활동 5가씩 깔고요. 그 다음에 교과 관련 자율활동, 선택활동, 예체능계 있었죠? 예체능계 있었죠. 진로가 좀 빠졌어요. 진로가.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3년 동안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는 이렇게 깔고요. 2학년, 3학년도 있는데 2학년, 3학년은요. 요거 시간 몇 개 정도 이렇게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요거 어디입니까? 유목요중, 소양중, 대령중, 심포중 요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언제 설명할 거냐면 2월 달에 설명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맛만 보세요. 아, 이런 거구나. 자유학기제가 이런 거구나. 다 비슷합니다. 유봉. 어디다 적느냐? 아까 말한 학생기록부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체험. 이해되시죠? 학생기록부에 이렇게 다 적어요. 그래서 이게 몇 시간을 냈고, 얘는 진로 탐색 때 독서를 했고, 얘는 진로 탐색 때 뭘 했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기록부 좀 이따 그것도 보여주겠어요. 구체적으로. 자, 학생기록부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멋진 곳을 여행 갔다 왔어요. 아, 좋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야. 면접 얘가. 저는요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갔다 오고 막 했어요. 여기서 뭘 봐요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볼까? 더 깊은 거 물어볼까? 거기 새도 있었든?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지. 거기 뭐 서핑한 사람도 있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중 하나가 말하는 거 너무나 잘했어. 진짜 얘 말 들으니까 진짜 같아. 근데 뭐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니? 이거 맞아요. 너 거짓말 좀 어떻게 해? 그거예요. 그거예요. 서류 갖다 놓고 너 진짜니? 그럼 얘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 네? 사진. 어치 누구예요? 누가 사진을 했어요? 얘가 하나 줘야 되겠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증거 있는데요. 증거가 뭔데? 너 갔다 온 증거가 뭔데? 자, 여기 자기 사진 딱 찍은 거. 물론 합성하냐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 증거를 지금 내밀면 된다는 얘기 이해돼요? 그 증거가 뭐냐? 학생생활 기록부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생생활 기록부. 이해되시겠죠?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생활 기록부. 자기소개 추천서도 있지만 이것도 말이 많다 그래갖고 돈 주고 써준다 그래갖고 없앴고 자기소개는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요것도 맛만 봅니다. 학생기록부 이렇게 생겼고요. 초등학교 때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전혀 관심 없었죠? 꼭 이번에 졸업할 때 초등학교 때 보세요. 똑같이 써 있습니다. 이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것도 한 2월 말인 이거는 나중에 이것도 1시간 반짜리예요. 가고 들어가냐고 외고 들어가는 학생기록과 달라요. 써 적히는 게. 어떻게 적히는 건지 문과와 이과형이 어떻게 다르는 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구성만 있구나. 인적사항, 주소, 그 다음에 학적, 초등학교 어디 졸업했다, 출결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수상 경력, 네, 교회상 뭐 이것도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제목만 보세요. 수상 경력인데 밖에 사는 거 말고 학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다 대회 하잖아요. 그거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거 다 졸업할 때도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상 절대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건 누구 거냐면요. 이 고등학교 거예요. 고3. 충고일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등학교 다 수상 경력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경리를 하네요. 근데 얘가 뭐 사교육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희망이 있고요. 번호가 좀 틀린 건요. 저기 뭐가 없냐면 저기 자격증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자격증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자격증란이 있고 중학교 때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진로 희망이 있고 번호는 조금 틀린 건데 그 다음에 창치 활동이 있죠? 아까 창치 활동 4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시작. 자, 또 동, 또 봉, 또 진. 슬픈 얘기를 할 텐데 봉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우리 상담소에 우리 과거 교장선생님 한 명 떨어졌어요. 지금 올해 저번 주에 일이에요.
왜 떨어졌나 했더니 걔 붙을 줄 알았는데 왜 떨어졌더니 봉사 시간이 7시간밖에 안 적혀 있대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뭐 한 거야? 그래갖고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 담임 선생님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써주지 않았대요. 제가 이걸 이론적으로 서울에서 들었거든요. 왜 검토 안 해서 나는 자소서나 좀 봐줬지 그거는 신경 안 썼다 그랬더니 봉사 시간 봉사 이거요 뭐 하는지는 제가 보기엔 특별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의 시간만 넘겨도 그냥 그건 안 보는데 마이너스 없으면 마이너스 맞아요. 내가 저도 충격받아요. 여러분 3년 동안 7시밖에 안 했으면 당연히 너 뭐하는 애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걔도 책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도 중국 갔다 그러니까 걔도 황당한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동문지 다 이거 나중에 이런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자동문지 나오고 죄송합니다. 눈까지까지 지금 원본이라서 자, 여기 이제 몇 번입니까 이게? 네. 요게 중요합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자기 성적이 나와요. ABC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런다? 세특이라고 합니다. 세특. 자, 8-6번은 됐고요. 9-1번 봅시다. 9-1번 교과 발달 학습사항에서 각 과목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등에서 학생들의 개별 특징을 써주는 사항의 제목은 뭡니까? 그 제목이 뭐라고요? 세부 능력 특기사. 아시겠죠? 이것도 한 얘기 할게요. 우리 딸이 펴놓쳤으면은 여기에 어떤 과목이 적혀져 있어야 되겠어요? 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중학교 1학년 때 충격받은 게 음악 빼고 다 있어.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중학교 때는 실기로 본다고 이런 거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 음대는. 근데 저기는 봤을 거예요. 서울격 경기예고나 그런 데는 봤을 것 같아요. 강원예고는 거기까지 안 갔는데 왜냐면 제가 경기예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성적이 높아야 돼요. 이것도 다치지만. 근데 딸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좋진 않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과고 간다 그랬는데 수학 과학 하나도 없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서 이거 본다고요. 아니 과거 안 간다니까 왜 자꾸 과거 얘기해요. 대학교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특목고 가는 애들은 연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대학교에서 이거 학종이 이거라는 거예요. 학종이. 예. 그 다음에 독서활동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율학기 아까 나왔죠? 얘 친구가 그때 첫에서 없었어요. 얘 자율학기는. 자율학기 활동사항이 길게 나오겠죠. 9번은 독서고요. 자, 이거는 행동 특성사항은 종합의견 이건 행특이라고 합니다. 행특. 행동 거기 있죠? 행특? 행특인데 이 행특이 뭐냐면요. 담임선서 써주는데 이것 때문에 또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작년에 딴 학원인데 원장님 미치는 거야. 얘는 진짜 춘지 너무 잘한다. 튀어나다. 독특하다. 그랬는데 왜 떨어졌대? 모르겠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한테 이제 껄떡거리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제대로 안 써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자기 성격 있죠, 인성. 그걸 여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이거 했으니까요. 쭉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가면요. 아까 설명하면 이렇게 합니다. 4번에 수상경력 그러면 4번 이렇게 딱 이렇게 번호를 해요. 4번 아시죠? 이렇게. 7번 아시나? 뭐 이렇게 서울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7번이 뭐지? 근데 그래서 내가 출전 적어도 챙피는 당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번호까지 다 외워요, 거기는. 짜자자자자. 자, 이 녹색은요, 비교과 활동이 녹색입니다. 세부 특기 능력자도 아까 그랬죠. 영어를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잘하면, 그럼 영어 선생님이 거기다 써주는 거예요. 토론할 때 얘는 나서서 잘했다, 이렇게. 네. 자, 여기 이제 점점 완성하는데, 거의 마지막 왔습니다. 한 15분, 20분 걸릴 텐데. 괜찮아요? 들을만 하세요? 네. 눈이 밝아서 아주 감각하세요. 초등학교 됐고, 끝났고. 초등과 다른 점을 인지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다른 점이 뭘까요? 가장 큰 거. 성적이 매겨집니다. 성적이 정확히 기록됩니다. 정량평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정량평가가 나와요. 특히 언제 때? 2학년 때. 그 여러분들 입시제도 전체 바라보기는 아까 제가 바라봤죠?
제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뭐고 그렇게 됐고 자유학년제 적응학년인데 작년에 올해가 처음이었거든요. 자유학년제는 강원도가 그리고 뭐 경기도 진보교육과 몇 군만 자유학기제인데 법으로는 한 학기 더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1학년 1학기는 하고 1학년 2학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적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학기제는 안 들어갑니다. 성적은 안 들어가요. 정량평가 국영수사는 안 들어가지만 뭐는 들어가냐면은 학생부 기록부 있죠.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에는 적용이 돼요. 세특이라든지 그거는 여기서 써줘야 돼요. 근데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ABCD가 안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어머니들이 자유학년제 한다 그래서 이것도 안 써주는 줄 알아갖고 망한 어머니가 많아요. 현재 올해. 여기는요. 성적이 들어가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1학년 1학기는 성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예스. 거기 예스가 있죠. 저기 9-2번. 1학년 1학기 성적은 학생부에 기록된지요. 이렇게 예스가 기록됩니다. 단 뭐를 안 보냐면요. 일제고사 한 번에 시험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봐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학년에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하나 이제 저희 주제가 뭐냐면 과정 중심 교육이라고 있어요. 과정 중심 교육. 그럼 가정 중심 교육이 2015년 개정 과정의 특징인데 지금까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조금 수행평가 이렇게 됐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도 봐 2학년들은.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 수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2학년부터. 그런데 이 수행이 미치겠는 게 뭐냐면요. 수행이 시도 때도 없이 방법도 다양하게. 말이 막 나오라서 마구잡이로 하려는데 선생님들은 무슨 마구잡이야 이거. 왜냐면 학교의 계획을 다 써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마구잡이로 안 돼요. 다 계획됐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된다? 마구잡이로 느껴지는 거야. 뭐 내가 그랬다 뭐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때는 이걸 안 본단 말이야. 중간기반 뭐로만 성적을 낸다? 수행으로만 성적을 낸다 이런 얘기. 1학년 1학기 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고2에 이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고2에 강원도는 안 들어간다 그래요. 안 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사고 쪽에서는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럼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네. 요 얘기도 2월달에 좀 자세하게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꿈 이거 다음 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내신은 2학년 때에서 1학년 때 우리 저기 2학년에 왔는데 수학이 10점, 18점 두 학생이 왔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럼 사실 의료교육부 가르쳐도 될까 이런 마음이 겁부터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근데 너무나 고맙게 첫 시험에 몇 점 나왔냐면 68점, 62점, 58점. 저는 60점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60점 더 하셔야 되면 저 그때 안 성공이잖아요. 근데 걔가 딱 보니까 못한 애가 아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자유학년제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애들이 습관이 안 들어서 공부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서 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여러분들의 자유학년제에서 절대로 이거 이 습관 놓치면 2학년이라고 완전히 망합니다. 내신에 반드시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에 이게 들어가요. 물론 이것도 퍼센트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살아있어요. 중간기반이가. 그래서 여러분 활동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특목고 아니면 중학교 때 크게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특목고 가는 그 방법 그대로 어디로 간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걸 연습한 학생하고 연습 안 한 학생하고 너무나 틀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는 결정해야 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 머리 아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3 얘기 나중에 합시다. 수학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수학 얘기는 뭐 다양성 활동이 있고 단원 평가 챙기고 서술형 연습, 선행보다 기본기를 요거 좀 다음 거를 보고 한번 할게요. 다음 거 보고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올 1학년 이런 자료는 진짜 힘싸니까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사람명 도도가지고 선생님 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미쳐요. 선생님 보고 이거 저 선생님 이것만 맨날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1학년 1학기 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그 아까 다양하게 나온다 했죠?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단원 형성 평가,
단원 성취평가, 단원별 이거는 조금 수행평가인데 이런 건 단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단원 평가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단원 끝나면 시험 보고 2단원 끝나면 시험 보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뭐야 계획 이렇게 계획은 나오는데 아까 시기는 알 수 없어. 우리 학원도 맨날 가지고 야 시험 봤냐? 벌써 저번 주에 봤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은 초등학교 때 단원평가 보잖아요. 초등학교 단원평가 보는 게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서술형으로 쓰잖아. 잘했다 못했다만 쓰잖아. 근데 여기는 단원평가 그 점수가 아까 학생부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다르다고 그게. 그 애들이 초등학교 때 단원평가 느낌으로 봤다가는 이 점수, 그 초등학교 때 못 보면 다시 보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보세요. 학습 가정평가가 단원평가일 것 같아. 이런 게 있는 학교가 점수가 낮아요. 평균. 다른 데 평균 이거 되게 높은 거거든요. 얘는 높은 데는 보세요. 마인드맵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게 단원평가 봐야 안 봐요. 학과 우리나라 지필보다 안 보죠.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단원평가 보는 데가 조금 낮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없잖아요. 뭐 과정 포트폴리오에서 83점인데. 자, 더 기가 막힌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더 기가 막힌 거. 어디가? 부평중. 평균 95.7. 근데 뭐가 있어 보니까 과제평가, 노사활동. 노사활동이 뭔지 모르겠는 거지. 좀 조사했는데 나한테 말해줬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다음에 2월달에 제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2월달에는 진로 안 해요. 진로 할 필요 없죠. 대학 입시도 짧게 하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학생도 하고 2월달에는. 자, 그런데 보세요. 유봉 보세요. 와, 유봉 점수 이거죠. 일단 이거 뭔지 아세요? 시험 본 거예요. 일단은 시험 보고 2단원 시험 보고. 이해되세요? 이게 점수가 이렇게 나. 그러면 아까 입시에서 내가 그랬잖아. 절대평가 좋다 그랬죠? 해야 된다 그랬죠? 절대평가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유봉 들어가면 어떨 거야 대학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절대평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또 반론도 있어요. 뭐 Z평가가 평균 기준으로 떨어진 거 하면 다시 다 환원이 돼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학 고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만 좀 아세요.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평가가 되고 돌아가는구나. 이해되시죠?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신 분들은 이걸 봤어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렇죠. 1학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좀 감을 잡으셨죠? 2월달에. 근데 또 하나 이거요 알림에 다 나온 거예요. 우리 뭐 선생님 뭐 첩보원이에요? 뭐 남자애다가 막 술 사주면서 막 정보 배우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알림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알림이. 근데 이 점수는요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애 불러서 성적표 보고 만든 거 있죠. 알림이 안 나와요. 이 점수는. 자, 그러면 힘수학에서는 어떻게 이런 걸 대응하느냐 1학년 때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이거 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6학년들이 경험이 없었겠지만 교과처럼 요즘은 그 초등학교 때는 구체적 교작기라서 만지는 걸 좀 좋아하고 이런 건 많이 해요. 과정에서 이런 발표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력평가 봐가지고 대상도 받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내고는 항상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마인드맵 경기인데 아까 마인드맵 있었죠 평가에. 그래서 저도 마인드맵 한번 우리 해봤어요. 너무나 좋아요. 또 하나 뭐냐면 시화전을 이렇게 2학기 때 했어요. 시화전 수학과시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볼게요. 죄송합니다.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저기 마인드맵은 학교에서는 뭐만 하냐면요, 내기만 하면 끝났어요. 근데 우리 뭐까지 나냐면 프리젠트 연습까지 시켰어요. 발표력까지. 정답으로 인터뷰했는데. 아, 정답이 인터하면 정답 어머니 오셨나? 아니 아니 너 내용 너무 좋아. 아, 인터뷰한 내용이 좋다고? 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1등하네. 쓰고 조금. 아, 난 감사해. 너무나 잘해가지고 원장님이 너무 잘할 거라 생겼어. 이런 학원에 생각 없었다. 제일 좋았던 점은 이제 헷갈리는 것이나 이제 만드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인드를 하고 내가 직접 그리다 보니까 계속 쓰고 지웠다가 다시 더 쓰고 하다 보니까 별로 외우려고 안 해도 계속 쓰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고 그러면서 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시화잖아. 저기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막상 결과물을 보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의견을 훌륭한 작품들이 있어서 뿌듯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교사를 배우는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제1회 수학 시화전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수학 시작전 일반대표가 조율을 축하드립니다. 잘 보여주실 때 우리는 감사해요. 오늘 이제 집에 들어가자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께 칭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은 또 하나를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잔머리가 많아서 이제 마인드맵을 2번 했어요. 한 해가 또 돼. 근데 우리 어차피 1등은 제끼고 다. 그러니까 순환해서 다 받을 수 있게끔 했고요. 저것도 계속하면 애들 잔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꿔요. 그래서 1회에서 하다 다음에는 우리 12월 달에 뭐 할 거냐면 수학 시험원. 그건 이제 저기 들어가 있어요. 자유학기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겸해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고 싶던 거 또 하나가 뭐냐면 과정 중심 수행평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들은 것밖에 그냥 여러분 그걸 제발 좀 선행만 막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자니까 선행 많이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해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들만 해주고 싶은 게 저희가 있거든요. 여기 만약에 서술형 쓰는 거에 노트 정리라든지 저런 거라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제 수학에 대한 흥미라든지 그런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그다음 학업도 전혀 놓치지 않고요. 단원평가, 모의평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학금 수여식도 이렇게 합니다. 그 최우수가 4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고. 근데 뭐 한두 명만 줘요? 아니요. 이렇게 많이 줘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1,500만 원 올라가고 머리가 아픈데 반은 학생에다 현금을 주고 옛날에는 다 아이들한테 줬더니 엄마가 반응이 없어. 엄마한테 주면 애가 반응이 없고 그래서 출발점은 그래서 애라고 해서 반반. 네. 그러니까 반은 수강료 할인 몇 달 거쳐서 반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합니다. 우리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 선배들 와서 그 토크쇼 하는데 우리 뭐 어떤 데는 우리가 초등부만 하고 막 중등부만 하니까 고등부만 안 한다 해서 자꾸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초청해가지고 연대나 뭐 한양대나 교대나 또 경희대 가는 데 초청해서 토크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중3 애들 위해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종 같은 거 모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선배들을 와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 선배들을 보는다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좀 모르겠어요. 올해는 바뀌어버리니까 중3한테 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올해는 좀 쉴 것 같은데 그랬고요. 우리 힘통장도 활용하고 기출문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등부한테 시간이 바뀝니다. 이게 아마 겨울 1월부터 아마 적용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은 3월부터인데 시간은 늘어나지 않아. 3월부터? 시간이 3월부터 늘어나면 3월부터 우리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중등부는 2시간씩 이거 좀 여러분들 초등부하고 달라요. 초등부는 지금 1시간 40분씩 3번 하잖아요. 그렇죠? 2시간 반씩 2번 하고 근데 중등부는 2시간씩 3번 하고 2시간 30분이죠? 2.5시간인데 이게 2시간 40분씩 2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늘어나고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요. 중등부는 한 24만 원, 25만 원, 21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빨리 좀 빼주세요 이런 거는데 정규 과정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방학 특강은 이렇게 중등 과정은 16회, 고등 과정은 18회 걸쳐서 한 과정을 끝내주니까 방학 특강 1월 2월에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설해보다는 아까 보시면 어떤 기본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마쳤네요. 다 마쳤고 2학년 설명회를 제가 2월달, 4월달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자유학년들 어떻게 깊이 바꿀 거예요? 학교 생활하고 자기소개서 오늘 자기소개 딱 맞지 안 했죠? 이걸 알아야지만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계획이 잡히거든요. 그거 하고요. 중등수학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현명한 사람을 들으면 알겠죠? 네, 들으면 알고. 여러분들 뭐 뉴스 듣고 딱 알았다면 진짜 현명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딱 같을 때 여러분 하지 말고 그래 끝난 겁니다. 네? 네, 끝난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다 마쳤습니다. 질문. 네. 초등학교는 단원평가나 이런 거 보면은 담임쌤 재량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중학교 만에 가서 단원평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은가요? 일단 학교별로 똑같은데요. 학교별로 똑같은데 네.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2015년 교육과정은 뭐야? 4차 산업을 위해서 누구 양성해야 돼요? 창의문제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문이값을 통합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선택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래 뭐가 문제가 생겨요? 평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게 또 중요한 핵심 중에 담임 선생님 재량으로 막 보게 해서 초등학교처럼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네. 또 설명을 잘했는지 너무 늦게가 됐는데 저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항상 똑같은 설명이지만 그래도 차별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쓰는 거.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지자. 여러분들 기초반이 끝났어.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막 들릴 거예요. 그래서 기초반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중급반으로 한번 이번 달에 한번 봐요. 예. 저 있잖아요. 질문을 끝나고 하시면 다 여기서 질문 두세 개만 공통적으로 받는 게 좋아요. 질문은 쭉쭉 줄 서거든요. 질문 없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지 좀 써서 제출해주시고 설문지 좀 써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께 또 상담해요. 오늘 수업 중에 다 불러줬어요.